걸러야 하는 병원 유형. 신규 간호사뿐 아니라 경력직 간호사가 걸러야 하는 병원 유형입니다. 간호조무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관적인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꼭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원, 클리닉, 병원 등 어디든 간호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해당됩니다.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병원을 다녀보면서 이곳은 아니다 한 곳들이 있었는데 미련하게도 그런 곳에서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던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이번만 잠깐 그러겠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은 소중합니다. 자연재해는 방어하는 것이 아닌 피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고 간호사는 제대로 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조 설립이나 노조를 위한 자가 어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걸러야 하는 병원 유형. 유형은 6가지가 있습니다. 태움이 있는 곳, 임금체불 있는 곳, 경력직에게 신규 급여 주는 곳, 근무 조건 유연하게 바꾸는 곳, 4대 보험 안 해주는 곳, 원장이 인회종인 곳. 첫 번째로 태움이 있는 곳입니다. 나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태움이 있어요? 간호사는 여초 사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딜 가나 태움이라는 잔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큰 병원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모아 완성시켜 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없던데요? 모든 곳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름에 호캉스를 간다고 아프리카 난민들도 튜브 들고 호캉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남초 사회인 군대에서도 태움이 있는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태움이 보이면 그 즉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황이 화가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유독 혹은 여러분만 싫어하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을 펄쩍 뛰어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걸 본다거나 당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쟤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퇴사. 2번째, 증거 모으고 퇴사 후 신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전제 조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본인이 그러는 걸 자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대면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너무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1번이나 2번을 이행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증오 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2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 나갈 상황은 아닌데 누구 때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일단 증거부터 모으도록 하세요.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사람이 싫은 경우일 테니까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해당 병원에서 나온 후 그 병원에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고 가해자가 아직 그 병원에 있다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커진 눈동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신고로 인해 가해자가 노동청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출석을 위해 다른 근무자에게 민폐를 끼치며 그날 근무를 못 나간다거나 본인의 연차를 써야 하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혐의라고 나온다고 쳐도 여러분은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모아왔고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괴롭힌 녀석을 사회에서 괴롭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병원을 다녔을 때 고연차가 뭐라고 하면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고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대학병원이라서 파장이 일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는 우둔한 생각을 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게 나쁜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체불 있는 곳. 저희가 일하는 이유는 신념, 가치관 등 고고한 이상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보트를 타고 자본주의 급류를 탈 때 인부가 여러분 보트 공사를 해주지 않거나 지연시킨다면 당장 나오세요. 그래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다음 주에 준대요. 한 달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사, 형사 소송 엔딩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민사, 형사 소송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휴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통장이 빌 때면 화가 머리 위로 솟구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꽤나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원장이 인간 됨됨이는 좋아서 그럴 일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녔던 그곳이 그랬습니다. 제 기준으로 원장의 인간성은 좋았던 것 같았으나 돈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바닥이 드러나 얼굴이 보였던 건지 그 얼굴은 인간이 아니라 다름 아닌 동물이었습니다. 비즈니스로 이루어진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의 목적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돈 벌어서 어머니한테 치킨도 한번 사드리고 싶은 마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치킨 살 돈은 안 주고 내 시간과 스트레스, 감정까지 잡아먹는다? 당장 퇴사해서 노동청으로 갑시다. 사직서 쓰고 15일 후에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력직에게 신규 급여 주는 곳. 이건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 모두 경험한 것을 쓴 거긴 하지만요. 그만큼 이건 어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간 간호사로서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연차도 제법 쌓였고 IV, IM도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경력을 보더니 저쪽 분야 경력이 없으면 신규로 취급해요.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신규가 받는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시겠어요? 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신규라면 아무 소리 없이 네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건 신규와 경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아 잘 모르고 다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취급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은 해당 필드에서 몇 년을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에 대한 경력은 없어도 간호사로서의 경험은 있다는 말이죠. 면허증 잉크도 마르지 않는 사람이랑 그 표면이 좀 다른 사람의 차이는 습등급부터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이 경력직임을 숨기고 신규로 들어간다면 그건 본인 마음이지만 버젓이 경력이 나열되어 있는데도 우리 쪽은 그쪽 경력 안 쳐줍니다. 라며 신규 월급을 내밀면 그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정중히 거절하고 나오도록 합시다. 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한마디 공중에 날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신규만 와야겠네요.
네 번째, 근무 조건 유연하게 바꾸는 곳. 탄력 근무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5일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들어갔다면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다 하면서 어떤 날 하루만 더 나와 달라거나 앞으로 환자가 많아져서 바쁘니 출근 시간은 20분 정도 더 빨리 와서 준비하란다거나 7시까지 근무인데 환자가 많으니 앞으로 7시 퇴근이 아닌 거의 8시까지 근무를 하는 등 여러분의 계약 조건과 자꾸 뭔가가 달라진다면 나오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면 그거는 그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런 것들을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일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새로운 사건이 생겼는데 전례가 없는 경우, 그래서 그들이 선례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망치를 내려치느냐에 따라 뒤에 따라올 판사들의 망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계가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한두 번은 인간적으로 부탁을 받아 할 수 있어도 계속되는 조짐이 보이면 말을 해야 하고 그때 돌아오는 말이 앞으로 병원이 모시기 하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시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근무 시간과 더 높은 월급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만요. 고진감리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4대 보험 안 해주는 곳. 알바도 4대 보험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이 4대 보험을 안 해준다면 그만둡시다. 어떤 곳들은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 보험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길래 왜 아직 보험이 안 돼 있냐 물어보면 우리 병원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빨리 그만둬서 입사 후 한 달 뒤에 4대 보험을 등록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이로 인해 불이익이 없는지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인사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불이익이 없는 건지. 없다고 하면 다시 한 달을 기다린 후에 재확인을 하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사정을 설명하고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고 한다? 나갑시다. 한 달이 지나도 안 해줬다? 다시 물어봅시다. 이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장이 인해종인 곳. 인해종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 외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을 통칭하는 말로 수인, 요괴, 식물, 균류 등 현실에 없는 비인간 존재를 뜻한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형외과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장이 수술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에게 조롱과 비난을 자주 했었습니다. 어휴, 인간아. 기억나는 건 저거밖에 없었는데 아마 기억하기 싫어서 제 뉴런이 삭제를 했나 봅니다. 저랑 같이 다른 선생님이 같은 날 입사하고 같은 날 퇴사를 했는데 저랑 똑같이 저렇게 들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희들 뿐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 모두가 저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남아있었고 저는 저와 같이 입사한 선생님과 참을 가치가 없어서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수면 마취로 환자가 자고 있을 때 환자에게 모욕적인 어떤 말을 하고 환자의 얼굴을 함부로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만 저러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까지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민 없이 그 성형외과를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형외과도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하는 병원 유형 6가지에 대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